아. 아직까지 끝났네? 언제 끝났지? 아니 10분이 벌써 지났다고? 10분 넘게 지났어. 10분이 넘게 지났어. 자, 그러면은 저기 98번으로 가볼게요. 98번. 아마 지금 시도해본 친구들은 있어도 아직 답 나온 친구는 없을 겁니다. 98번.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을 좀 잘 떠올려줘야 돼요. 혹시라도 복습을 한다면 새 걸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주려고 하는 거지. 다음 거 더 풀지는 않아도 돼요, 얘네는. 그래서 혹시 필요한 얘기해? 다음은 자, 일단은 시작하는 것만 좀 볼게요. 이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안 되는 친구는 좀 봅시다. 자, 지수로그가 같이 나왔는데 밑이 같아요. 이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언급을 안 해도 밑이 같은 순간 무조건 뭘 봐야 된다? 기울기 1인 직선 대칭이에요. 그죠? 직선 대칭. 그것도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 대칭이에요. 그쵸? 무슨 직선? AB 직선입니다. AB 직선. 그 말은 AB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고요. 나머지 상수항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0,2를 지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1이네. 그쵸? 일단 얘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A점 좌표는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인 걸 이용해서 미지수 표현해가지고 A점 좌표 찍어 놓으면 중점 좌표 뽑아낼 수 있겠죠. 왜? 아니 A점 좌표를 안 뽑으면은 M점 좌표를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죠? 그렇죠? 1대1 내분점이니까. 자, 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A를 미지수를 일단 찍고 시작을 해봅시다. 좀만 더 가볼게요. 미안. 일단은 답은 맞는 것 같은데 맞나? 답은 맞았어.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미안. 좀 어렵지? 근데 이게 밑이 똑같으면은 기울기 1인 직선 대칭인 거. 왜 그런지 이해돼요? 네. 그렇지? 왜냐면은 지수함수랑 로함수는 역함수 관계라서 기본적으로 평이동이 없다면 y는 x 대칭이잖아요. 근데 평이동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평이동돼 있으니까 그 기울기 1인 직선 대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쵸? 그 직선을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B를 지나가는 그 교점이니까 다 y는 x의 기울기 1인 직선이 AB 직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때 B점 좌표가 0,1이라고 주어졌죠. 네. 그 점이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죠. 왜냐면 y 좌표는 1이니까. 네. 그치? 그래서 그걸 뽑아낸 거고. 그러면 A점 좌표는 알아야 둘 합의 절반으로 m점 구하니까 얘를 t, t 플러스 1처럼 x 좌표를 그냥 t 같은 거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고라도 관계설정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그래야 m점 좌표를 뽑아서 np 길이가 2분의 1인 걸 쓸 수 있으니까. 네. 오케이. 혹시 지금 AB 직선의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지수함수랑 로함수랑 역함수 관계니까. 근데 B점이 0,1 주어져 있어. 0,1. 오케이. 그치. 그래서 0,1 지나가는 기울기 1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그치. 그거야. 그게 AB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y는 x 플러스 1인 직선이니까 A점 좌표 미지수로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t로 잡으면 t, t 플러스 1잖아. 왜냐면 얘 안 잡으면 중점 좌표를 못 뽑아요. 그치. A, B를 지나가는 아예 통째로 직선의 방정식. 왜냐면은 얘는 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둘이 대칭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 평이동 없었다면 이거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지. 근데 평이동이 됐으니까 대칭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는 아니지만 기울기는 1이 거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약에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교점을 주면 y는 x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교점이 대칭인 직선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AB 직선이 기울기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고 0,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건 거예요. 오케이. 어허.
전 잘 잡았는데. 아니 그럼 둘이 중점이니까 얘 좌표 나오잖아. t, t 플러스 1이지. 그럼 거기서 2분의 1 뺀 게 p점이죠. 아니 mp 2분의 1 플러스. mp 길이가 2분의 1이죠. 근데 이거는 y축에 평행하니까 m점과 p점은 y좌표만 2분의 1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t, t 플러스 1이에요. m점이. 그럼 p점은 그치? t, t 플러스 2분의 1. 그게 그냥 지수가 지나갔대. 따봉.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뽑았어요. y는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중점 m인 거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p 길이가 2분의 1인 걸 이용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중요하니까 m점 좌표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mP는 지금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근데 mP는 y축이 평행하니까 둘은 y 차이밖에 없어요. x값이 똑같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나는 요 중점의 좌표를 뽑기 위해서 a점 좌표를 미지수를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근데 둘 합을 2로 나눈 게 m점일 거라서 보통은 t, t 플러스 1로 쓰지만 나는 2t, 2t 플러스 1로 써볼게요. 아, t, t 플러스 1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쵸? 아, 왜냐면 2로 나눌 거니까 지저분할까봐. 자, 그러면 m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m점 좌표는 0,1과 2t, 2t 플러스 1의 중점이기 때문에 합의 절반으로 보면 되겠죠. x는 x끼리 합의 절반, y는 y끼리 합의 절반. 그럼 x 둘 더하면 2t니까 얘는 절반 t가 되겠고, y좌표도 1에다가 2t 플러스 1 더하면 2t 플러스 2니까 2로 나누면 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중점 m의 좌표가 t, t 플러스 1인 걸 뽑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mp 길이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p좌표를 뽑을 수 있어요. 어차피 둘 사이의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 가고 y좌표만 2분의 1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방금 이용한 걸 이용해서 p점의 좌표는 t, t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뽑은 거예요? 대입하려고. 그죠? 대입하려고. 왜? 이 점은 지수가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 미지수는 AT 두 개인데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쵸? 맨 처음에 주어졌던 이 식을 이거 세 개 다 지나가요. 직선만 가지고 뽑아낸 거잖아요. 얘는 지수에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로그에 대입해도 성립해요. 그래서 나는 이 4번을 갖다가 지수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죠? A점의 활용입니다. A점의 활용. 어디에 넣어도 성립해요. 이 직선만 가지고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거들 뿐이에요. 그래서 대칭성 이용해서 마지막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중간 관계 다 뽑아내고 마지막 대입하는 용도로만 쓴다. 자, 그래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뽑아낸 요 점을 지수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2t 플러스 1은 a의 2t 제곱인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p점, 그쵸? 이것도 지수에다 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p점 좌표를 뽑아낸다. 집어넣어주면 t 플러스 2분의 1은 2의 t제곱. 그럼 미지수는 at 2개, 식도 2개. 아, 이건 2가 아니고 a지? 미안해. 그렇죠? 자, 둘이 연립하면 그냥 끝나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한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된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거 좀 풀어보고 있읍시다.
이거 양변에다가 2제곱하면 얘는 AT제곱 되겠죠? 네. 그럼 얘 제곱한 게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계산하면 돼요. 네. 이거 계산할 때요. A의 4분의 6이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이거 해서 4분의 6 이렇게 하면요. 이거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분배해야지. 다 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이 있어요. 그걸 4제곱하면은 괜찮지?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방정식들을 연립하는 거예요. 왜 연립하는 거죠? 문자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문자에 한 식이면은 얘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는 3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고 식도 하나지만 계산되죠. 뭐 2차냐 3차냐 4차냐 뭐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쵸? 뭐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두 개죠. 그래도 일단 근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문자면은 식 하나만 가지고 대역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문자면은 만약에 그 미지수를 모두 구하려면 적어도 식은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모순되지 않는 식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건 두 문자 두 식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그럼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때 연립하는 방법은 수학상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총 3가지기는 해요. 뭐 이름은 뭐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 뭐냐면은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줄이면서 식을 줄이는 거야. 아니 식을 줄이면서 문자를 줄이는 거야. 그냥 문자 줄이기예요. 식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자를 줄이려고 한다. 뭐 y는 해서 둘이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등치법인 거고, 가간법이라는 건 여기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y 날아가니까 그냥 더해버리는 거고, 대입법 같은 경우는 y는으로 만든 다음에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대입법이에요. 그럼 뭐 결국엔 똑같은 얘기죠. 그냥 문자 줄이기예요. 문자 줄이기. 자, 그러면 얘를 더해서 정리한다면 2x는 4 그래서 x는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세 문자 세식도 우리 솔직히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건 세 문자 세식까지 나옵니다. 맥시멈으로 나오는 게 세 문자 세식. 참고로 수원수투는 기껏해야 두 문자 두식 나오겠네요. 이거 진짜 희박하게 나올 거야. 미적분에서는 이거 되게 밥 먹듯이 나오고요. 아무튼 뭐 이건 좀 논외로 하고 두 문자 두식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미지수는 A랑 T 두 개예요. 두 문자 두식이에요. 핵심 뭐라고요? 미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T를 없애는 게 쉬워요? A를 없애는 게 쉬워요? 고민하면 안 돼. T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A는 혼자 있어요. 아, 얘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A를 없애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A를 없애려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 제곱하면 똑같네. 그쵸? 그냥 그렇게 들어가 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얘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A 2t제곱이라서 둘이 똑같지 않겠냐. 그럼 결국 요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 얘기예요. 2t 플러스 1은 이거 제곱하니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빼기 t 빼기 4분의 3은 빵. 그래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 4t제곱 빼기 4t 빼기 3은 빵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그래서 2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3은 빵이라서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으로 나오겠네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t 값이 음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0보다 오른쪽이 있겠죠? 그쵸? 왼쪽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t 값이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왜 나오는 거지? 왜 나올까요?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되는 거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뒤에서 나와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근데 논외로 해도 돼요. 어차피 이 그래프에서 그냥 확인하면 되니까. a가 1보다 큰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이유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사고가 미칠 수 있을 정도면은 이미 안정적인 2, 3등급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쵸? 일단은 본론만 보면 돼요. 안 되는가 보다. 뭐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2분의 3으로 보면 되겠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면은, t는 2분의 3이면 a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 밑에다 대입해도 되고. 그럼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2가 되겠고, 그럼 a의 2분의 3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2제곱을 씌워준다면 a의 세제곱은 4가 되지 않겠느냐? 괜히 2제곱을 했네? 3분의 2제곱을 할게. 생각해보니까 a 값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는 이거 그대로 가니까 2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대칭성까지 다 봤고요. 대칭성까지 봤고, 유형 8번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사실 유형 8번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관련된 건데, 방부등식 문제인데 그래프를 좀 활용해야 되는 방부등식 문제들, 그것만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은 좀 빼놨어요. 단순 계산은 지워도 돼? 오케이. 자, 한 문제 정도 일단 좀 풀어봅시다. 109번 한번 가볼게요.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앞에서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라서. A값이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 보면은 무리수지. 네.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래프가 fx 그래프고요. 보면 알겠지만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감소함수기 때문에 큰 거 넣으면 더 작은 값 나옵니다. 그럼 a 플러스 1은 a보다 무조건 1이 더 크니까 fa 플러스 1보다는 fa가 더 커요. 그럼 빼는 게 큰 거니까 절대값 내부값은 음수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답 나온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거 좀 더 풀어보고 있읍시다. 그치?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아닌가? 이 x계수가 함수예요. 밑은 2분의 1입니다. 감소함수니까 a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a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가 더 작죠. 그럼 당연히 fa 플러스 1보다는 fa가 더 크니까 내부가 함수죠. 그러니까 fa 플러스 1 빼기 fa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 감소함수인 거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감소함수니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자, a가 커요, a 플러스 1이 커요? A 플러스 1이요. 그럼 a 플러스 1이 더 크면 a 플러스 1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클까? fa 값이 더 클까? 이게 더 크지?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돼요.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필요가 없다잖아. 오케이.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잘.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안 돼. 이거 계산은 그냥 그쵸. 라이트센이야. 미안. 계산은. 자, 이게 부호 판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내가 계산이 잘 안 된다. 짱중요. 열심히 풀어봅시다. 짱중요. 자, 다시 한번 a 집어넣었을 때랑 a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그죠? a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감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fa가 항상 더 큽니다. 그쵸? 무조건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의 절대값이 3이라는 거는 fa 플러스 1 빼기 f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2에 x 대신에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빼기 fa 집어넣으면은 2에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태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1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들은 지워지고요. 빼기 2에 2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3. 자, 이 문제 여기서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 자, 아까 얘기한 거 잘 생각해봐요. 2에 99제곱에서 2에 97제곱을 뺀다면 이거 정리 어떻게 해요? 아까 했죠? 그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밑이 똑같은 애들은 지수법칙이 곱셈 나눗셈 걔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덧셈 뺄셈에서도 생각해줘야 돼요. 얘는 2의 97제곱이 4개 있는 거구나. 4개에서 하나 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둘 다 2의 97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죠. 4 빼기 3.
그렇죠? 이게 97제곱이 총 3개 있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이거 지수 얘보다 얘가 1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 1 마이너스 a제곱을 묶어주면은 얘는 1 빼기 2예요.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기면 플러스로 가죠. 할 게 뭐예요? 지수 내려오세요. 로그 씌우란 얘기예요. 로그. 밑이 2짜리인 로그를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뺄 수 있겠고 얘는 로그 이제 2, 3이 될 거니까 A 값은 5변 넘기고 얘 넘겨주면 1 빼기 로그 2, 3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중간에 있는 문제는 생략할게요. 저기 스텝 2로 가봅시다. 스텝 2에 있는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14번. 자, 그리고 114번만 얘기하긴 하지만 저기 115번 교평수에서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 실수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못 풀어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빼먹어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니까 115번도 꼭 한번 나중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일단 114번. 이거 한 사람이라도 답 나오면은 그냥 바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프는 앞에다 그려놨는데 이거는 보통 그 학생들이 그리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관계 파악하러 그냥 그려만 놓은 거니까 얘를 따라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생각만 해요. 저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를 문제 풀 때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게 아니고 없어도 되는 것 뿐이에요.
자, 1분만 있다가 힌트를 1차적으로 좀 가볼게요. 파이팅. 자, 진행이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친구들 위해서 시작만 좀 가볼게요. 자, 일단은 A점과 B점에 관련된 좌표를 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끼리는 연립이 됩니다. 그렇죠? 얘네끼리 교점 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구할 수 있지만 구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그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할 수는 있는데 미지수가 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뭐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P가 낍니다. 무슨 P? P가 낍니다. 자, 어쨌거나 자, 농담 미안.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볼게. 4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b는 5 곱하기 2x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의 해가 이거의 두 근이 A점과 B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A점의 x좌표를 편의상 x1, y1 x1이라고 잡아볼게요. 얘는 x2, y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이 x1, x2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파 베타로 해도. 자, 그러면은 근을 구해볼게요. 근데 이거 근 어떻게 구하지? 그쵸? 자, 그 지수 방정식 문제에서 보면은 항이 3개 이상 등장을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치환 처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하나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우리는 2의 x제곱 같은 걸 t로 치환해서 그들 뽑기 시작해요. 그래야 2차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t-3,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 값으로는 -1 또는 3이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왜? 얘는 지수함수니까 만약에 xt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서 얘는 t 값이 음수가 안 나와요. 그죠?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1은 안 되고 t 값은 3. 2의 x제곱이 3인 경우밖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x값은 로그 이상. 일단 이게 스텝 1 문제예요. 이게 스텝 1 문제. 근데 스텝 1에 이 문제를 안 집어넣었죠. 왜냐면은 최근 연도 기준 문제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외부 문제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110번 변형입니다. 110번 변형이에요. 지금 얘는 110번 변형.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일한 꼴을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볼게요. 4의 2제곱 16 곱하기 4의 x제곱이 남을 텐데 요 4의 x제곱이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b 나오고 얘는 5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니까. 자, 그럼 얘는 t제곱의 16배 16t제곱이 되고요. 얘는 5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좌변으로 넘기면 16t제곱 빼기 5t 플러스 p는 0이 돼요. 자, 그럼 이거의 두 근은 T1, T2예요. 괜찮네. 이거의 두 근은 T1, T2.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X1 플러스 X2. 막 이게 아니에요. 두 근은 달라요. 두근.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xt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얘도 t1, t2 둘 다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t1 하나마다 x1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x가 두 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t도 두 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t 값은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0보다 크니까. 그때 만약에 두 근이 t1, t2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때 x 값이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근을 구해낼 수는 없어요. 왜? p를 모르니까. 그치만 이건 알 수 있죠. 근각에서의 관계. 그쵸? 근의 공식으로 억지로 근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뽑는다면 두 근의 합은 16분의 5, 두 근의 곱은 16분의 p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점은 뭐지? 이 중점은 t1 플러스 t2의 절반인가? 안 돼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얘는 얘가 2분의 x1 플러스 x2예요. 그래서 t1, t2랑은 달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t1 값이 2의 x1 제곱이에요. 괜찮네? 여기서 t2 값은 2의 x2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x로 번역을 해주면 2의 x1 제곱 플러스 2의 x2 제곱 b 16분의 5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t1이 2의 x1 제곱, t2는 2의 x2 제곱 곱한 게 16분의 p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x1 플러스 x2 제곱 b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미안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할게요. 어쩌다 보니까 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얘는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좀 지울게요. 이건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얘가 2의 8제곱분의 1은 2의 4제곱분의 p니까 얘 약분해주면 4제곱만 남겠네요. 따라서 p 값은 16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q 값도 구하고 싶어요. q 값은 요거예요. 얘는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될 겁니다. 그쵸? y1, y2의 합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근데 y1은 그럼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 x1 집어넣어서 y1 구해도 돼요. 여기다 x1 집어넣어서 y1 구해도 되고요. 이거보단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5 곱하기 2의 x1 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x2 제곱이구나. 근데 2의 x1 제곱이 t1이었는데 2의 x2 제곱이 t2였는데, 그쵸? 그러면은 요 q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1 플러스 y2, y1 플러스 y2, 5t1 플러스 5t2. 요거 2로 나는 게 지금 q라는 거예요. 근데 t1 플러스 t2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쵸?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t1 플러스 t2의 5배니까 16분의 25가 될 거고 32분의 25가 q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미안해. p는 32분의 2, q는 32분의 25. 따라서 p 플러스 q는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25, 32분의 2 더하기 25, 27이 되겠네요. 그렇죠? 좀 난이도가 높죠?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그쵸? 뭐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쵸?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미안 후다다닥 가기는 했지만 지수로그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삼각함수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짱중요를 풀고 있다. 그러면은 짱중요를 지수로그 함수 끝까지 다 풀면 되는 거고요. 교평수를 풀고 있다. 그럼 교평수를 지수로그 함수 끝까지 다 풀면 되고요. 이미 그건 끝났다. 그럼 얘를 다 풀어서 내면 돼요. 알았어. 화이팅. 저기 질문 있는 사람은 잠깐만 질문 좀 더 해볼게요. 고생했어. 안녕. 세론아 고생했어.